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 변동입니다. 그러면 경기 변동 그러면 가장 먼저 불비 다르다가 기억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하도 이런 게 기억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변동 틀린 것 그렇습니다. 1번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불비 다르다 해서 다르답니다.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측정 지표. 측정 지표는 건축량, 거래량, 가격, 공실, 공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 3번 부동산 경기는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4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 상승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승 국면이 나오면 하가 나와야 돼. 상승 국면에서는 하한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누구 중심 시장? 매도자. 그래서 상승 국면일 경우 직전에 거래된 거래 사례각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무슨 선? 하한선, 하한 이렇게 상 나오면 하. 그래서 옳은 지문 4번, 옳은 지문 5번 후퇴 국면 나왔습니다. 후퇴 국면은 하향 국면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후퇴나 하향 국면이 나오면 상이 나와야 돼. 상한선이. 자, 매수자가 중시되고 맞죠? 여기까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이 되거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틀렸죠? 하한이 뭡니까? 상한. 그래서 답이 5번. 자, 2번 문제는 거미집이론입니다. 거미집이론은 뭐가 기억나요? 수탄수, 공기수 이렇게 탄력성이 주어지면 제가 여기다가 수탄수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수탄수는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한다.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1.1, 공급 탄력성 0.9, 수요 탄력성이 더 크죠? 그럼 뭡니까? 수렴. 그래서 수렴입니다. 기울기가 나오면 공기수를 써보라고 했어. 공기수. 그럼 공기수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게 된가 보자고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필요 없죠? 그럼 1.8, 공급선의 기울기 1.5,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네. 그럼 공기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뭡니까? 발산. 그래서 요 B는 발산입니다. 발산. 그래서 A는 수렴이고 B는 발산.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주어지면 그러면 기울기 구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럴 거예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갑시다. 시장론. 자, 3번 문제 틀린 거. 1번 부동산 시장은 유사한 부동산이라도 유사한 부동산 똑같은 300평 택지라 하더라도 농지라 하더라도 부분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의 분화 현상이 발생한다. 시장이 지역별로 분화된다. 용도별로 분화된다. 그럼 지역이 달라지면 유사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가격은 달라진다. 그래서 옳은 말. 2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단기적으로 가격 애고 옳은 말. 3번 부동산 상품의 개별성이 나오면 B자가 나와야 돼. 비표준화, 비공개성, 비조직성. 그럼 개별성이래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된다. 틀렸죠? 비표준화. 답이 몇 번? 3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부동산은 고가성을 인하여 자금의 유용성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건 옳은 말이에요. 부동산은 비싸기 때문에 돈이 쓸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옳은 말입니다. 4번 물리적 주택은 제가 이 4번 지문은 지난주 수업할 때 언급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지문은 아닙니다. 출제는 했지만 물리적 주택이라는 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생김새, 모양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똑같은 상품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럼 물리적 주택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물리적 주택은 다 다르니까 완전 경쟁 모형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학자들이 주택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온 개념이 주택 서비스, 주거 서비스입니다. 물리적 주택, 생김새는 다 다르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르죠? 그러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우리에게 만족감 주는 것은 똑같다. 그걸 주거 효용, 주택 서비스라고 한다고. 그래서 효용 개념인 주택 서비스이다. 어떻게 고안된 것이. 그러니까 이런 지문입니다. 4번이 물리적 주택으로는 완전히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효용 개념이 뭘로 분석한다? 주거 서비스로, 주택 서비스로 분석한다. 5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 제한가격과 매수인 제한가격, 접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OX? O. 이렇게.
자, 4번 문제. 주택이용과 가정 주거분리. 주택이용과 가정은 상향여가 하향여가 바꾼다는 거. 자, 그게 주로 출제된다는 거. 1번 옳은 거 그랬습니다. 주택이용과 가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주택의 질이 변하죠. 고가주택이 노후화되면 저가주택이 되고 이런 거. 변화와 가구 이동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이게 옳은 말이에요. 이게 옳은 말이고 나머지 다 틀렸거든요. 자, 그럼 2번 갑시다.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으로 바뀌었다. 상위에서 하러 갔다. 무슨 여가? 하향여가. 근데 상향여가로 해서 틀렸습니다. 3번 빈집,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틀렸고. 4번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한 게 아니죠. 소득 때문에 고가주택 지역, 저가주택 지역 나눠지는 거. 5번 수선 개량 비용보다 개량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이 크답니다. 그럼 가치 상승분이 더 크대요. 그럼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저가주택 지역에서 가치 상승분이 크다. 이런 거 기억난가요? 저가상 기억나죠? 저가주택 지역에서 보수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다면 무슨 여가? 상향여가. 그런데 하향여가로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자, 이제 5번 문제. 주거분리와 주택이용 과정. 틀린 거 그랬네요. 1번 주거분리란 고속중 주거지역과 저속중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분리되는 것 말한다. 맞습니까? 예. 자, 2번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예비과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부예비과 편익은 피하라는 동기. 3번 저속중 주거지역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형보다 크다면 상향여가 발생한다. 이거는 뭐라겠어요? 저속중 주거지역에서 자, 상향여가 저속중 주거지역에서 상향여가 나오죠? 상향여가인데 어느 경우에 보수 비용이 클 때, 가치 상승분이 클 때, 가치 상승분이 클 때 저속중 주거지역에서 저 나왔습니다.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이 크다. 가치 상승분이 크다 나왔습니다. 무슨 여가? 상향여가. 저, 가, 상.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옳은 지문. 4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 이거는 고소득층 주거지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이면 다른 저소득층 주택보다 약간 높게 거래된다. 그래서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된다. 자, 반면 저소득층 주거지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 이거는 고가주택 지역인데 저소득층 주거지에 인접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 사이드에 있다. 그럼 다른 고가주택보다 낮은 가격을 거래된다. 할인 거래된다. 옳은 지문. 5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온답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이 들어온답니다. 이것은 무슨 여가? 하향여가.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이 들어오면 하향여가죠. 그래서 상향여가 과정이 계속되면 이게 아니고 상향여가라고 무슨 여가? 하향여가.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자, 6번 문제. 부동산 시장 효율성. 부동산 시장 효율성이 나오면 초과이윤 여부. 초과이윤 여부. 강성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이윤 존재한다. 약성효율적 시장은 현재, 미래, 기본적 분석한다면 초과이윤이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어디까지? 중강성까지. 그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인 시장도, 독점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틀린 것 그렇습니다. 1, 2, 3, 4 다 옳은 말이에요. 자, 봐요. 약성효율적 시장,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과거의 자료를 분석했대. 과거의 정보를 이용했대. 기술적 분석했답니다. 그러면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 이게 초과 이윤이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지문은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과거 정보 이용했다. 그러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2번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가 반영됐다. 그럼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강성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따라서 강성효율적 시장이 완전인 시장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된다. 옳은 지문. 자, 4번 강성효율적 시장은 공포된 것이든 공포되지 않는 것이든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가 많아 할당률이 될 수 없다. OX, X.
부동산 시장, 독점 시장, 불안정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제 지대 이론 마지막 문제에 틀린 거. 차액지대설에서는 1번 차액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학체감의 법칙 전자. 이걸 제가 수학체감의 법칙은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옳은 지문이고, 차액지대설은 지대를 뭘로 본다? 잉여, 불로소득으로 본다. 제가 거짓말 했죠, 지난주에. 리차 불란냐 잉. 기억납니까? 그게요. 리차 불란냐 잉.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잉여로 본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차액지대설은 지대를 생산비로 봅니까? 잉여로 봅니까? 잉여 또는 불로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옳은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다 마무리됐습니다.